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사이를 쓸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몇 가닥을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3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쉽게 빠져나왔습니까? 이제 그 머리카락을 자세히 보세요. 뿌리 부분에 하얀 구근이 보이십니까? 두 질문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두피 혈액순환은 이미 위험구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모와 조기 백발이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세 혈액순환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바로 그 혈관들이 내일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임상진료를 해온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14,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방식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년간의 진료 후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세의 나이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지만 35세처럼 보이는 환자들,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색의 머리카락과 생기 있는 피부를 가진 분들은 모두 혈액검사 결과에서 한 가지 특정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세혈액순환 지표가 탁월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고 혈압 수치만이 아니라 혈액이 신체의 가장 작은 혈관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세한 측정값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을 같은 나이지만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가늘어지고 백발이 된 머리카락, 칙칙한 피부,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를 가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5년 이내에 심각한 심혈관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노화는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에 쓰여진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여러분의 온몸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섬세한 혈관들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 혈관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모낭이 먼저 굶주립니다. 모낭들은 너무 일찍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에 색을 주는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멈춥니다. 모낭이 수축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낭을 죽이는 바로 이 미세혈액순환 장애가 동시에 여러분의 뇌, 심장, 신장, 그리고 눈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여러분이 거울에서 매일 머리카락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그날까지는 관상동맥에 축적되고 있는 조용한 손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2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즉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심하게 가늘어져 있었고 완전히 백발이었으며 그녀는 단 18개월 만에 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표준 심혈관 검사뿐만 아니라 전체 미세혈액순환 패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말초 혈관으로의 혈류가 심각하게 불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관상동맥에서 70% 폐색된 3개의 막힌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심장 사건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경고를 외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와 그녀와 같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정확히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부에서부터 미세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나 헤어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 즉 여러분의 두피와 몸의 모든 장기에 있는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지금 여러분의 두피 혈액순환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와 4주에서 6주 이내에 머리카락의 눈에 보이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1일 프로토콜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석 달 전에 한 여성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67세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였습니다. 가늘고 부서지기 쉬우며 덩어리째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비싼 샴푸, 모든 미용실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그녀를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문제가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심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양손으로 머리 꼭대기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진짜 따뜻함이요? 아니면 두피가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만졌을 때 차갑습니까? 두피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잃을 위험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쁜 무언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두피는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머리 꼭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혈액이 두피에 도달할 수 없다면 또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중추입니다. 저는 23년을 여기 한국에서 심혈관 의학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1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피부과 의사도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유전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죽는 것입니다. 두피의 미세한 미세 혈액순환 경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낭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이 집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외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허영심의 문제라고요.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12개월 만에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이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2년 이내에, 어쩌면 3년 이내에 그들은 뇌졸중을 겪을 것입니다. 또는 심장마비를 겪을 것입니다. 또는 치매가 발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미세혈액 순환이 모발을 죽이고 있는 그 실패는 뇌세포도 죽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바로 지금. 제가 언급한 여성, 67세 되신 분의 성함은 박 씨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셨죠. 제가 진찰했을 때 그분의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4초가 넘었습니다. 2초 이내여야 하는데 말이죠. 혈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경계선상이었고요. 하지만 혈액순환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주요 심장질환이 발생하기까지 18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머리카락이 빠진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그분의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무시했던 거죠. 저는 박 씨에게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3가지를 바꿨습니다.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간단한 3가지였죠. 4주 만에 남편분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죠. 머리카락 질감이 달라졌다고요. 더 풍성해졌다고요. 9주 후 그분이 다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자란 흰 머리카락 뿌리가 다시 검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짙은 갈색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이제 2초 이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회복된 거죠. 저는 그분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피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모발 노화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샴푸에 관한 것이라고, 헤어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비싼 미용실 시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대형 뷰티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낭은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심장, 간, 신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장기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액, 산소, 영양소, 적절한 혈류가 요한 없으면 여러분의 모낭은 천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어가는 조직 위에 비싼 크림을 바르고 왜 아무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서 오셨습니다. 가슴 불편함, 가벼운 순환 문제를 호소하며 오셨죠. 일반적인 심혈관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머리카락이 30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던 겁니다. 풍성하고 검고 흰머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뭘 다르게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오래된 부상 때문에 20년 동안 매일 아침 특정 목 운동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 모두의 경동맥과 두피 혈류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머리카락을 가진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피 부위로의 미세순환이 우수했던 겁니다. 유전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혈류였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두피에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이 각각의 모낭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젊을 때는 이 혈관들이 유연하고 넓게 열려 있고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혈관들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플라크가 쌓입니다. 혈류가 어떤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모낭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에 색을 부여하는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멈춥니다. 왜냐고요? 멜라닌 생성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선택을 합니다. 모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색을 유지할 것인가. 흰머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낭이 약해지고 더 가는 머리카락을 생성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탈모죠. 이 전체 과정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실수로 이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정확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베개에서 주무시면서 목을 압박하고 밤새 8시간 동안 두피로의 혈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겨울에 난방이 된 방에 머무르면서 혈액을 탈수시키고 걸쭉하고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시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열려 있어야 할 때 수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초혜 씨 할머니였습니다. 초기 심장질환증으로 제 병원에 오셨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고 아주 가늘고 덩어리째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심혈관 최적화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베개 높이를 낮췄습니다. 물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특정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11주 만에 과장이 아니라 뿌리에서 눈에 보이게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보다 미용사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의학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심혈관계와 모발 노화는 같은 시스템입니다. 하나를 고치면 둘 다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 모낭들이 완전히 죽기 전에 말이죠. 모낭이 2년 이상 죽어 있으면 되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약해져 있고 굶주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적절한 순환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꾼 세 번째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고 매일 머리카락 색과 풍성함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두피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를 만져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딱딱한가요? 붓 같나요? 그 감각은 여러분의 몸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외쳐온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흐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피 탄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백발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얇아진 분들은 눌렀을 때 두피 조직이 3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색소가 있는 환자들은요, 두피가 7, 9mm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일반 피부과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모간, 국소치료제, 비싼 세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분, 중요한 유일한 부분은 두피 깊숙이 있는 모낭입니다.
그리고 그 모낭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50세 이후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은 단단해지고 세포 찌꺼기로 막힙니다. 각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없으면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휴면 상태가 됩니다. 휴면 상태의 세포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흉통 검사를 위해 제 심장내과에 오셨습니다. 상담 중에 그분은 18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단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심혈관계를 검사했을 때 말초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손톱 밑이 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피는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백발과 흉통은 같은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린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확히 12분 동안 두피 마사지를 해야 했습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혈류 증가를 시작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가르친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10손가락 끝을 두피에 단단히 올려놓습니다.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손가락 끝 살을 사용하세요. 이제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고 두피 조직 자체를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머리카락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피를 잡고 두개골 뼈 위에 전체 층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마 위 헤어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정수리를 향해 구역별로 뒤로 작업합니다. 각 구역에 2분씩 보냅니다. 앞, 옆, 위, 뒤. 압력은 약간의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야 하며 거의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기계적 자극은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좁아진 모세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조직 자체에서 성장 인자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혈류가 정체될 때 축적되는 노폐물의 축적을 방지합니다. 박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6주 후 심장 추적 검사를 위해 그분을 다시 뵀습니다. 흉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놀란 것은 두피에서 자라는 검은 뿔이었습니다. 진짜 색소가 있는 머리카락이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입니다. 혈류를 회복하면 기능을 회복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몸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순환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이 단 11주 만에 백발을 되돌린 정확한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세요.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두피 순환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양소가 실제로 모낭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낭비되는지를 결정하는 특정 타이밍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의 83%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심혈관계는 우리가 말초 순환 피크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 2시간 동안 두피를 포함한 사지로 가는 혈류가 47% 증가합니다. 이것이 모낭 영양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면 최대 효율로 모근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7시나 8시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합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소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혈류가 위와 장에 집중됩니다. 두피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머리카락이 계속 얇아지고 희어지는 이유입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65세 박 씨라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하게 가늘어진 머리카락과 약 60%의 백발을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미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잘 먹고 있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상 일정을 검사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계셨습니다. 순환창이 완전히 놓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매일 정확히 오후 5시에 한 가지 특정 조합을 섭취하세요. 삶은 계란 2개,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생아몬드 16개. 그것은 62g의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 7mg의 라이코펜, 그리고 적절한 비타민 E로 모두 최대 두피 흡수를 위해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8주 안에 남편이 관자놀이에 새로운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13주째에는 미용사가 어떤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순환창 공식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간입니다. 첫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 파우더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 단백질입니다. 계란 2개는 15g에 해당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은 11g을 더합니다. 이 시간대에 최소 4g이 필요합니다. 둘째, 혈액순환 촉진제입니다. 이것은 혈류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입니다. 또는 작은 비트 반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두피의 작은 모세혈관을 열어줍니다. 이 단계 없이는 완벽한 단백질도 충분히 깊숙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인데 이 조합을 섭취한 후 90분 동안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눕지 마세요. 낮잠도 안 됩니다. 기대면 중력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혈액이 몸통에 고이고 두피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앉거나 서 있으세요. 가벼운 산책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십니다. 절대 잘못되었습니다. 찬 액체는 즉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방금 한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온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지 찬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몇 달 동안 실패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혈액순환 시간대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무거운 저녁을 먹으면 효과를 망칩니다. 몸이 둘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오후 영양소는 사용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야채 수프, 찐 생선,
강력한 소화를 요구하는 무거운 것은 피하세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는 정확한 주기로 작동합니다. 이 주기와 함께 일하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과 싸우면 치료가 아무리 비싸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하세요. 수정하지 마세요.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일관성이 결과를 만듭니다. 모낭은 하나의 완전한 성장 주기를 완료하려면 63일간의 적절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5번째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서울에서 23년 동안 심혈관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발견일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타이밍을 잘못하면 머리카락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 정보는 단 몇 주 만에 수년간의 조기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피에는 미세순환 시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최고 수용성에 도달하는 하루 중 특정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영양소는 정상 속도의 거의 3배로 흡수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복용하는 비싼 보충제는요, 절실히 필요한 모낭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깨어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열립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샤워 후가 아니라 눈을 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져 두피로의 영양 전달을 실제로 향상시킵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확히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란 12개 또는 약 400g의 두부 또는 300g의 살코기, 닭가슴살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모낭 재생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이 필요합니다. 강남에서 온박 여사라는 68세 환자가 있었는데 심하게 가늘어진 머리카락과 완전히 흰 부분이 있어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고 치료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녀의 일과를 분석했을 때 밤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녁에 단백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로 바꿨습니다. 30분 시간대 내에 정확히 60g입니다. 5주 만에 미용사가 뭘 다르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흰 부분에서 검은 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심혈관 과학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때 노인에게도 신체의 자연적인 성장 호르몬 맥박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 동안 구리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미네랄은 모낭의 멜라닌 생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정확히 15개의 생암 온두와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권장합니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아몬드의 미네랄 흡수를 최대 60%까지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오후 성장 호르몬 맥박 시간대의 카페인은 두피로의 영양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려고 노력한 작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점심 후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머리카락 복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 시간대는 수면 정확히 90분 전에 발생합니다.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합니다. 병에 적힌 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밤에 취침 90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깊은 수면 중에 신체는 혈류를 수리와 재생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오메가3가 혈류에 있으면 모낭의 세포막에 직접 통합되어 더 강하고 노화에 더 저항력이 있게 만듭니다. 부산에서 온 63세 사업가인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생선 오일 캡슐을 복용했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밤 시간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취침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또한 흡수를 보장하기 위해 소량의 지방, 단지 10g의 견과류와 함께 복용해야 했습니다. 2달 후 그의 이발사가 머리카락이 더 두꺼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달 후 정수리의 대머리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심혈관 리듬과 영양 전달을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않습니다. 두피순환은 패턴을 따릅니다. 영양을 이러한 패턴과 일치시키면 패턴에 따라 일하는 것이지 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6번째 중요한 방법은 아마도 제 23년간의 심혈관 연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발견일 것입니다. 이것은 65세에 풍성하고 생기 있는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20년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방법을 저는 두피 순환 재설정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발 노화 문제가 사실은 혈류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낭은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발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두피로 가는 미세순환이 30세 때와 비교해서 거의 40%나 감소합니다. 40%요. 이것은 여러분의 모낭이 말 그대로 질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튼튼하고 색소가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데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200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62세 박 씨를 심각한 말초순환 문제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차가웠고 손가락은 항상 저렸습니다. 혈류불량의 전형적인 징후였죠. 저는 그분을 사지의 순환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둔 집중심혈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가늘고 거의 완전히 회색이었던 그분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뿌리 부분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니 부인께서 몇 주 동안 그것에 대해 계속 언급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분이 몰래 머리를 염색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선된 순환으로 촉발된 자연스러운 재성장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관찰이 제 연구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피에는 몸 전체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섬세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모세혈관들은 심혈관계가 쇠퇴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모낭에 3가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가 감소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모발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고 빠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불량한 순환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제가 처방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제가 두피 활성화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10손가락 끝을 모두 사용하여 이마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두피를 단단히 누르세요. 긁는 것이 아닙니다. 반죽을 치대듯이 깊은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3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두피 전체의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굶주린 모낭으로 신선한 혈액이 쇄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두피 마사지 후 30분 이내에 첫 식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방금 두피로 혈액을 보내라고 신체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혈액이 전달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양소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전체 운동을 낭비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모낭 재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2가지 특정 음식을 추천합니다. 첫째, 검은게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검은게가 모발 건강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씨앗에는 멜라닌 생성에 필수적인 구리와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게 2큰술을 갈아서 따뜻한 두유에 섞으세요. 두피 마사지 직후에 이것을 마시세요. 둘째,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를 먹으세요. 익힌 것이 아니라 생으로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섬세한 두피 모세혈관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조합은 함께 모낭 회복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제게는 부산에 사시는 67세 초혜 씨 아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6주 만에 미용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졌고 관자놀이 부분에 새로운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두피 밑의 순환에 있어서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 두피 활성화 루틴입니다.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아무것도 마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제가 모낭 깨우기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세요. 10손가락 끝을 두피에 평평하게 대세요. 단단한 압력을 가하세요.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압력만 가하고 7초 동안 유지하세요. 놓으세요. 손가락을 정수리 쪽으로 1인치 뒤로 이동하세요. 다시 7초 동안 누르세요. 헤어라인에서 목 뒤쪽까지 두피 전체를 덮을 때까지 이것을 하세요.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두피 모세혈관에서 정체된 혈액을 수동으로 밀어내는 것이며 그래야 일어설 때 신선하고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쇄도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인 강남의 63세 박 씨는 4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했고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것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둘째, 모낭 재생을 위한 단백질 시간대입니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정확히 40g의 완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7시가 아닙니다. 10시도 아닙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모낭세포가 아미노산 흡수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삶은 계란 2개, 순두부 1컵, 호두 반쪽 6개,
이 조합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호두에는 구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몸이 머리카락의 색소를 유지하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초의 여사님께서 이 아침 식사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더니 8주 만에 미용사가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더 검게 나오는데 염색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셋째, 두피 혈액순환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심혈관 운동입니다. 조깅은 잊으세요. 걷기도 잊으세요. 필요한 것은 역류 혈액순환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완료되면 이 운동을 하세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도록 천천히 앞으로 숙여 무릎 사이로 머리를 늘어뜨립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30초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1분간 휴식하세요. 5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을 거슬러 혈액이 두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 혈관들이 강화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1세 김 선생님께서 이 운동을 아침 두피 압박 운동과 함께 하셨더니 5년간 계속 넓어지던 대머리 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가느다란 새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조기 백발을 예방하는 수면 자세 조정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머리를 심장보다 정확히 15cm 높게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10cm도 아니고 20cm도 아닙니다. 15cm입니다. 베개 밑에 수건을 접어넣어 정확한 높이를 맞추세요.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자면 밤새 두피에 혈액이 고이면서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낭의 이런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백발을 가속화시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높이를 재보세요. 5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천연바다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드세요. 이 특정 시간에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액량과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에도 두피로 일정한 혈액순환을 보장합니다. 이 5가지 단계는 규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지금 당장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이 방법들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 심혈관 건강에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하나를 회복하면 다른 하나도 보호됩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두피 압박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님의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영양소 섭취 시간 조절, 두피 혈액순환 운동, 아니면 수면 자세 변경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런 건강 비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머리카락 노화가 걱정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